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앞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은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 수 중 10에서 20%, 그 외 지역은 5에서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재건축은 기존 가구 수보다 1.6배 더 많이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성남 연장 사업이 철도 종합 시운전을 완료하고 오는 22일부터 개통된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에서 산곡역을 거쳐 성남역을 연결합니다. 총 연장 4.165km로 지난 2014년 9월 착공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개통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를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지난 18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한 씨는 국토부의 대규모 택지계획지구 대상 발표 1개월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안산시 장상지구 일대 1,550제곱미터 규모 토지를 약 3억 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죠. 공공재개발 그리고 공공재건축 사업의 요건과 절차 등이 구체화됐다고 합니다. 정부는요, 공공정비석 근거 법령 등이 개정되면서 주택 공급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라고 검색하시거나 부시면 검색해 보신 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 또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고요. 자, 지금 방송 역시 유튜브 시청 가능한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분 나와주셨습니다.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매물은요. 이제는 이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단독 아파트들의 가격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로 준비한 매물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신축 단독 아파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규제가 먹히지 않은 지역이죠.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로 다른 유형이지만 각각의 강점을 보고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이네요. 6호선 마포구청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먼저 방 3개로 좀 여유로운 크기의 아파트 찾으러 마포구 가보겠습니다. 자, 망원동 하면 저는 망원동 카페 골목도 생각이 나는데 이사님께서는 아파트 주변의 입지 어떤 거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망원동 하면은 이제 망리단길에 예쁜 뭐 카페거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망원동 하면은 이제 입지적인 문제로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강변하고 상당히 가깝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숲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심 속에서도 이런 숲세권이라든지 공세권을 굉장히 잘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도시가 발달할수록 숲의 가치도가 상승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듯이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 주거 트렌드가 환경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쪽으로 관심이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이런 주변에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주택들의 가격들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나 이제 망원동은 추세권과 숲세권의 프리미엄까지도 동시에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망원동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에 위치한 나홀로 신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망원동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 이제 망원시장이 있죠. 이제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마포구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만큼 많은 유동 인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리단길이라고 해가지고는 오래된 집들을 개조를 해서 예쁜 카페라든지 이제 맛집으로 잘 형성이 돼서 그런 거리들이 망리단길이 하나가 또 하나가 생겨남으로써 젊은 층들의 유동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연예인들도 망원동에 많은 뭐 건물들을 샀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듯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아래쪽으로는 이제 망원역과 합정역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정역에는 역시나 이곳에 다양한 상권이라든지 업무 시설들이 잘 또 형성이 되어 있죠. 2호선 라인 이용이 가능하고요. 위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많은 방송국들과 업무 시설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또 DMC역이 바로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의 성산동으로는 앞으로 또 재건축 이슈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대단히의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오는 수많은 재건축의 전세 수요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전세가 상승, 그에 따라서 매매가 상승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또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한강 굉장히 가깝고요. 여러 공원이라든지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처에 내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바로 또 2개나 또 형성이 되어 있고 학군까지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기르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오른쪽을 도시게 된다면은 이제 홍대 상권이라든지 신촌 상권들 이런 상권들이 곳곳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역시나 잘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 하면은 강북에도 직주 근접지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대학교들도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졸업한 학생들은 웬만해서는 그 지역을 잘 이탈하지 않으려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임차 수요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상인들의 수요 그리고 직주 근접지로 잘 알려져 있죠. 다리 하나만 건너면 마곡이라든지 영등포, 여의도 오른쪽으로는 또 공덕, 바로 또 용산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나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2030 젊은 층 그리고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또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마포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강변에서 만나보는 아파트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건 물론이고 학군 때문에라도 이곳에 오래 좀 머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개발 호재를 봐야지 내가 아파트에 또 뭐 실거주를 하든 투자를 하든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포구의 집값이 상승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집가 상승률이 뭐 전국에서 1, 2, 3위 안에 들 정도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에 따라서 마포하면은 여러 재개발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는 초고층 아파트들, 고가의 아파트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또 마포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런 이대라든지 아현 쪽에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요. 지금 벌써 20억의 클럽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가격 자체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또 마포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살펴보시더라도요. 2020년에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10억 원대였는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을 수 있는 땅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에도 가점제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청약에 기다릴 정도로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전세로만 사시게 된다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말씀드린 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 망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세권과 숲세권을 모두 다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아무래도 이제 미래 주거 선택의 요인으로는 첫 번째가 쾌적성, 자연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주거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만큼 입지적인 중요성이 더욱더 굉장히 커지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 자체들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상수역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당일 화력발전 지하와 어떻게 보면 마포구의 유해시설이라고 불리우는 당일 화력발전소가 이제는 지하로 내려가면서 지상부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또 올 수 있는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전시관이라든지 미술관 그리고 이제 공원들을 더 형성을 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컵대교와 또 서부간선도로를 연계를 하는 사업으로서 교통도 굉장히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역시나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인해 위쪽으로는 공원화가 또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양천과의 또 접근성이 또 좋아지고요. 이제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도로로 인해서 이제 서남권 지역이죠. 영등포라든지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가 굉장히 막바지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금방 새롭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뿐만 아니라 원종 홍대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천 원종에서부터 DMC역을 거쳐 성산동을 거쳐 그리고 홍대 입구까지 가는 원종 홍대선까지 기다리고 있는 교통 호재고요. 그리고 마포구에 또 수많은 또 일자리가 탄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백화점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겨나는 굉장히 큰 일자리가 또 생성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교통뿐만 아니라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까지도 크게 개선이 되는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규모 쇼핑몰이 세워지는 건 물론이고 길이 시원하게 뚫리는 이 교통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뭐 서울 안에 고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의 대열에 뭐 당당하게 합류했다고 하셨거든요. 자,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단독 아파트 전략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한 5, 6분 정도 걸리는 신축 아파트로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아파트들, 신축들 굉장히 또 잘 지어진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옵션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쾌적하게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이기 때문에 워낙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한강 가깝죠, 공원 가깝죠, 그리고 학교가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기르기에도 상당히 좋을 곳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워낙 전세가 강세인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서 임차 맞추기가 굉장히 또 수월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마포의 아파트 가격들이 대단지 아파트 가격들이 20억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마포 지역이 되겠고요. 앞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마용성 중에 마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을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원동 자체에 이런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세대라든지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 나홀로 아파트, 신축 단독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평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7억 1,500만 원에서부터 7억 3,500만 원으로 9억 원이 채 되지 않은 가격으로 넓은 공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임대를 놨다가 후에 실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1억 원에 150에서 16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망원동의 신축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미 무려 2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마포구 쪽에서 저희가 방 3개짜리 단독 아파트 매가 7억 원대로 만나봤고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이네요. 자, 9호선 선유도역 따라서 방 2개짜리 오피스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3억 4,500만 원에서 3억 6,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이번에는요. 기본적으로 월세에 대한 기대감 안고 영등포구 쪽의 오피스텔 보겠습니다. 자, 월세 그 이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주변 분위기부터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서남권 핵심 지역이죠. 서남권 핵심 지역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영등포 지역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워낙 이 지역은 이제 서남권에서도 1, 2인 가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또 잘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영등포구 내에서도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뭐 영등포동이라든지 당산동에 비해서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런 점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양평동 하면요, 이제 주변에 굉장히 지식산업센터들이 주변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은 공사 현장들을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탄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확보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양평동 유가입니다. 양평동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또 안양천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 서부간선도로가 또 바로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선유도역입니다. 9호선 라인 참 좋아하실 텐데요.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4, 5분 정도 걸리는 역시나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영등포 구청이라든지 그리고 영등포에는 또 대형 마트들이 유통업체들이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대기업 마트들이 영등포 양평동에 들어선 이유가 앞으로 이 지역을 신흥 주거 타운으로 형성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 마트들이 양평동에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목동생활권,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뭐 당산이라든지 여의도 생활권이 딱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목동이라든지 여의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가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영등포 하면은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보다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의 입지 확인하고 왔고요. 자, 우리가 뭐 중공업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공장이 참 많은 지대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9호선 따라서 오피스텔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개발 호재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영등포구에서 공장 지대가 많다면은 이제 앞으로 그 지대들이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도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은 저희가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면서 월세뿐만이 아니라 이 시세 차이까지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기대되는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여의도와 함께 3도심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가치들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도심 중에서도 또 가장 또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가볍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요. 뭐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 아시다시피 워낙 고가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노후화됐고 이런 영등포가 아니라 이제는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가기 위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영등포 지역, 많은 투자 금액들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영등포 로터리가 고가차도가 철거될 정도로 주변 환경들이 빠르게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등포 하시는 이유가 여러 개발 호재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런 교통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뭐 국회도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특별히 지금 양평동이 직접적인 교통 호재다라고 한다라면은 바로 이제 월드컵 대교를 첫 번째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성산대교와 가양대교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포구 상암동과 그리고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을 하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생기는데요. 앞서 제가 교통 호재를 같이 또 설명을 해드렸듯이 서부간선도로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면 좀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이어지는 지하 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역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차들이 지하로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안양천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천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그런 환경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의도는 계속해서 업무 시설들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양평동,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신흥 주거지로 바뀐다. 왜냐하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 고가 아파트들, 그러니까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 2인 가구들이 거주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신축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에 종사하시는 뭐 방송국이라든지 정치, 금융 직장인 들이 대부분 다 영등포에 굉장히 많이들 거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의도에 뭐 파크원이라고 하죠. 파크원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계속해서 수많은 업무 시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영등포를 신흥 주거지로 만들기 위한 개발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사님께서 영등포구를 콕 집어서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개발 호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2030,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 대표적인 그 개발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등포 대규모 뉴타운 개발이 되고 나면은 지금보다 인프라가 훨씬 더 좀 개선되고 좋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오래 기다렸던 월드컵 대교 이제 곧 개통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만나보는 이 영등포구에 좀 막히는 차량 흐름이 많이 좀 원활해진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자, 가까이가 또 여의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사님께서 여의도의 수많은 직장인들의 수요도 보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점에서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여전히 개발할 곳이 많은 지역이 또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발전이 다 덜 됐는데요.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공사 현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남권에서 가장 1, 2인 가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 잘 갖춰져 있어서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한 4, 5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입니다. 그리고 중공업 지역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가치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잘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죠. 백화점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특히나 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조망권이 상당히 또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안양천 조망, 그리고 북쪽으로는 한강 조망권이 다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권인데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부동산 첫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억 4,500에서 3억 6,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풀 옵션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몸만 들어오시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겠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으로 이제 층별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세 시에는 보증금 한 3천만 원에서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9호선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중공업 지역인 만큼 개발의 여지가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영등포구에서 소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이제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내 집 마련의 타이밍 잡아보고 투자의 변화, 대응 방법을 1:1 무료 상담 전화로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전화 주시고요. 자, 이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오늘 박미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 궤도에 오를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2%로 전달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101.2로 47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추가 지정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요, 달려라 하니 최한희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어제는 또 날이 좋더니 맞아요. 오늘 비가 오거든요. 또 날씨가 변덕스러우니까 집에서 한번 가볼 텐데 부동산 찾으러 오늘 어디로 달려가 볼까요? 네, 일단 집에서 보시는 분들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곳을 가볼 텐데요. 첫 번째는 종로구로 가보겠습니다. 종로는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요즘 좀 뜨고 있는 지역이에요. 답심리동으로 가서 답심리동은 요즘에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 많이 그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TV를 보시면서 소액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답심리동 다세대 주택에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희소성에 주목해 볼 곳,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곳 어디일지 한 군데씩 가보겠습니다. 먼저 종로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동이네요. 자,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아파트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4,8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여러분 종로 자주 가보셨죠? 그런데 가보면 저는 거의 상가밖에 못 본 것 같아서 아파트라고 하니까 조금 신기하기도 한데 종로구 어디쯤에 아파트가 있을까요? 일단 중심 업무지구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상가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중간에 있는 아파트가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 먼저 살펴드릴게요. 일단 지하철로 보시면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 4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4호선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호선 동대문역에서도 한 도보 5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노선을 굉장히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아파트 바로 앞쪽에 버스 노선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서울 전 지역 그리고 외곽을 잠시 벗어나는 곳도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는 최상의 위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주변을 보면 시장도 굉장히 많고 대학가들도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직장인들도 많이 출퇴근하는 곳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임대 수요층이 그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대문 안에 있다. 그래서 4대문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 이제 굉장히 범잡한데 집이 가까우면 그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워라밸을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요즘 오늘은 날씨가 좀 칙칙하지만 굉장히 쭉 날씨가 좋았었잖아요. 그런 날씨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요소들도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청계천도 바로 앞에 있고요. 그래서 자연을 벗삼아 걷기에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은 곳들이 많고 또 종묘, 창덕궁 이런 것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들도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종로는 좀 답답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살아갈 때 너무 상업적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외로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금액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TV를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행운의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행운의 집 찾으러 저희 종로구 쪽으로 왔습니다. 종로구 종로 5가역 쪽, 근처에 바로 지하철역이 2개나 있는 그런 주변의 아파트라고 하고 아파트가 찾기 힘들다는 제 느낌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상가고 아파트가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로 쪽 가면은 좀 옛 느낌도 나고 좀 오래됐다는 그 상가 골목들도 많은데 앞으로 여기가 얼마나 개발이 될까, 개선의 여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곳은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는 이제 세운재정비 일대를 기존 산업은 지키면서 좀 신산업을 개발하자는 의미로 개발 중이고요. 워낙 규모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역별로 나눠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고 잠시 멈춰진 곳도 있고 개발 계획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다 계획이 마무리가 된다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변의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로는 굉장히 좀 낡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골목을 가보면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건물들이 많고 저곳에서 음식을 팔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가 진행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작업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많이 올라간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 율곡로를 가보시면 좀 신산업과 구산업이 좀 융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다 된다면 낡은 것은 더욱더 깨끗해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서울 중구 일대를 복합단지로 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업무시설 들어가고요. 호텔 들어가고 레지던스, 오피스텔, 또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센터, 마이스 시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단계적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북의 코엑스를 목표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 일대가 비즈니스 환경을 아주 잘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지역의 재생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이곳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일자리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역 광장이나 서소문 역사공원 등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훨씬 더 빠르게 또 자연스럽게 걸어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당연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더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유동인구도 더욱 늘어날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로 하면은 서울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큰 개발들이 착착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익숙한 세운상가 정비가 되죠. 그리고 북부 역세권 개발에다가 율곡로 쪽도 크게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제 가격을 만나볼게요. 자, 말씀해 주신 희소성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비쌀 것 같은데 또 주변 시세보다 좀 가격이 괜찮다고 하셔서 여기에서 아파트가 지금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일단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아파트 진짜 눈만 뜨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절한 가격으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일단 매매가를 살펴보시면 매매가 4억 3,500에서 4억 6,500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시 3억 7천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른 실제 투자하실 금액은 전세 끼고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6,500만 원에서 한 7,500만 원 정도에 접근 가능한 종로구에서 아주 귀한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무려 아파트 유형을 우리가 6천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종로 쪽의 아파트가 좀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여기에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종로 쪽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종로는 굉장히 상업시설로 둘러싸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할 집에 시설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이 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요. 또 전철이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임대를 놓았을 때 계속적으로 공실 없이 가져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장 활동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말씀드린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아주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팀장님과 얼마나 또 지하철 이용이 편리할지 그리고 개발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할 때 유의점 한 가지만 꼽아본다면 어떤 거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임장 활동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투자하는 금액 굉장히 귀한 돈이잖아요. 그리고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보지 않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이제 임장 활동을 해보시고 하나하나씩 눈으로 다 살피고 투자를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 귀한 투자금 위해서 현명한 선택 바라시는 분들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로구에서 희소성이 돋보이는 방 2개짜리 아파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입니다. 2호선 신담역 역세권에 집어낸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자, 가격은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동대문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뭐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꼽아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 시청자분들도 조금 낙후됐다라는 이미지가 역시 있어요. 여기 어떨까요? 네, 많은 분들 머릿속에 아마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하철로 쫙 살펴볼게요. 지하철은 황금 노선이 2호선 끼고 있습니다. 신담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5호선 답심리역에서는 도보 8분 거리 정도 됩니다. 두 개 노선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매물 자체가 대로변과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대로까지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차를 가지고 이동하실 때도 편리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2호선, 5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중심 업무지구랑 굉장히 가깝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을지로 업무지구 가깝고요. 또 강남 업무지구, 잠실 업무지구, 고덕지구, 미사지구까지도 가깝게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거주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 주거지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 같은 경우 그 대체 주거지로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곳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후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는데요. 그 안에서 살던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미리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멀리 있는 동네까지 가지 않습니다. 근처에 가깝게 살 곳을 먼저 찾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주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은 또 서울시립대나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이런 우수한 대학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수요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개발 호재가 아니고 대형 개발 호재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매우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대형 호재가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투자에 있어서 정말 미리 좀 알아보는 선구안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시선에서 동대문구 답심리동을 볼 때 저희가 어떤 좀 호재에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큰 호재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호재가 청량리 역세권 균형 발전 개발 추진입니다. 청량리 일대가 균형 발전 촉진지구로 선정이 돼서요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누릴 수 있는 편의 인프라 당연히 주변으로 풍부해질 전망이고요. 이러한 개발의 수혜가 지금 소개해드린 지역에 아주 큰 호재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안평 일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안평역 주변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2.5배에 달하는 무려 52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한 번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그곳에 2.5배에 달한다고 하니까 정말 큰 규모의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지역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중랑 물재생센터 개발 사업 그리고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랑 물재생센터를 이제 지하로 내리는데요.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예쁜 공원이 들어가고요. 박물관 또 테마파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더욱더 탈바꿈 될 예정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은 2025년 이제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30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이곳에는 정말 좋은 것이 8,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중랑천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인데요. 중랑천 주변을 강북의 양재천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의도 공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수변공원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한 번쯤 가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멋진 휴식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목성 경전철과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성 경전철이 생기면 교통 지금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아지면서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시세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칠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동부 간선도로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속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혼잡하고 교통난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지하로 내리게 된다면 훨씬 더 공간이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기에 편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또 강남권의 진출입이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우리 집값은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교통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강남과 또 얼마나 가깝게 이동할 수 있나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세 자체가 지금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좋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사업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운전하다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던 동부간선도로 이제 지하로 길이 뚫리면은 강남까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숲처럼 푸르른 공원이 생겨나게 되면은 이 지역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만나볼 텐데 그럼 지금 답심리동의 투룸 주택의 가격이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일단 매매가를 좀 살펴드리면 매매가는 한 3억 6천에서 3억 9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는 3억 3천에서 한 3억 4천 정도,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은 1억 4천만 원 정도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에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9천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되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요. 무려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 사이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입지와 호재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보기에는 조금 낙후되고 오래된 이미지가 강한 동대문구 답심리동이지만은요. 물재생센터 사업에다가 여러 가지 길이 뚫리는 호재, 거기에다가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좀 편리해질 동대문구 답심리동을 주목을 해본다면은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나중에 좀 웃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668번 W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전화 메시지 통해서 저희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가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 잡아볼게요. 아무래도 다 완성된 지역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좋아지는 지역이잖아요.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이곳이 동부권 교통의 중심지라는 면에서 계속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지역이다라는 면에서 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지역이 1호선, 2호선, 5호선도 가깝고 분당선, KTX, GTX, 경전철 이것도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권 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교통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또 수요 유입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대문구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동대문구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될 경우 또 하나의 대규모 단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시세 상승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축 소형 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살펴드렸는데 주변에 직장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대체 주거지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고 또 신축 소형의 인기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지역이라서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 좀 소액으로 나는 처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중심 지역 중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집값 요즘에 한 번씩 보시면 놀랍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으면서 직접 살아가기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있으면서 이 정도 금액에 서울에서 만나보기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좋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면에서 좀 투자 포인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근거가 있는 이주 수요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일자리 생겨나고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오게 될까를 주목해 보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여기가 또 아직 개발이 딱 보기에는 다 된 곳이 아니니까 투자에 앞서서 좀 불안하실 수도 있으니까 유의할 점 좀 짚어주시죠. 네, 특히 이런 신축 소형에 투자를 하실 때는 주변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지역인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좀 잘 나가는 지역인지 아니면 좀 지고 있는 지역인지를 좀 판단을 하셔서 수요 유입이 계속되면서 공실염려 없는 물건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실 염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최한희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확인하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도움되는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